하인 버드가 얘기를 했죠. 예방, 안사, 분시시, 재해 예방 5단계죠. 5단계는 안전,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이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정책 적용에는 3E와 3S를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 전단표, 사실의 발견이라든가 분석에서 사고 발생 요인 또는 안전관리 주요 대상으로 4M에 집중을 해서 포커싱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사기 환자의 사람, 기계, 환경, 재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해 예방 5단계가 나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립성이 나오면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바로 공개 운동량이죠. 공개 운동량이다. 양립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바로 공개 운동이죠. 공간, 양립성, 개념, 양립성, 운동, 양립성,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양식, 양립성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공간 양립성, 개념 양립성, 운동 양립성은 양립성의 세 가지 대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네 가지라고 하면 양식, 양립성도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스웨인의 휴먼 에러라고 문제가 나오면 시작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누락을 하면 불량이 나온다 또는 불안해서 안 된다, 육자성어로 얘기를 하면 시작순 누락불이다. 즉 휴먼 에러는 시작순 누락불이다. 시작순 누락불이다. 시간의 오류, 자기 오류, 순서 오류, 누락 오류, 불필요한 행동 에러가 있습니다. 시간 오류, 자기 오류, 순서 오류, 누락 오류, 불필요한 행동 오류. 사기 중사, 사기 중사, 사는 사용 순서의 원칙이고요. 기능별 배치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이 되고 사용 빈도의 원칙. 그래서 부품 배치의 원칙 네 가지는 사기 중사다. 사용 순서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생체 신호 이용 스트레인 주요 척도 4가지. 근심 안내를 전도하는 MC는 O이라는 MC가 잘한다고 합니다. 근심 안내 전도 MC O이지. 근심 안내 전도는 MC O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은 근전도, 심은 심전도, 안은 안전도, 뇌는 뇌로 가겠습니다. 뇌전도. 생체 신호 이용한 스트레인 이 부분은 일렉트로닉 전기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에 다 E가 들어가죠. G를 다 통일해서 써주면 영문, 기호와 명칭이 다 된 거죠. 생체 신호 이용 스트레인 주요 척도 4가지는 근심 안내의 전도는 MC5이지. 근심 안내 전도는 MCOE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전도는 EMG로 기호하고요. 그 다음에 심전도, 안전도, 뇌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로는 EMG, ECG, EOG, EEG가 되겠습니다. 정상 시거리인 72cm를 기준으로 정상 조명에서 1.3mm, 낮은 조명에서는 1.8mm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칠칠한 세대 1등은 13세에서 18세이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청소년기를 거치죠. 즉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그 사춘기 이 부분을 빗대어서
조금 비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니까. 칠칠한 세대 1등은 13세부터 18세, 즉 중학교, 고등학생 때 나이죠. 자, 칠칠한 세대 1등은 13세에서 18세이다. 칠칠한 세대 1등은 13세, 18세이다. 정상 시거리 71cm일 때 정상 조명일 경우에는 1.3mm, 낮은 조명에서는 1.8mm를 권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글자 15m에서 높이 2.5cm인 글자를 보았답니다. 문자의 높이가 2.5cm였고요. 눈과의 거리가 15m였다고 하네요. 시각은 얼마인가? 눈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의 높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시각 세터의 각도는 얼마인가? 자, 거리 나와 있고 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삼각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죠.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요 높이가 2.59 15m다. 그리고 이게 90도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타의 각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구하면 우리가 턴젠트를 쓰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자, 턴젠트 세타도는 15분의 2.5인데 당연히 얘를 같은 단위 센티미터로 만들어줘야 소거가 돼서 단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세타도는 코턴젠트 1500분의 0.5를 하면 세타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로 해보면 되겠죠. 시프트 코턴젠트는 분자가 2.5가 되고요. 그리고 1500이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닫고 0.0954인데 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분을 원하기 때문에 도를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5.729가 나오네요. 5.729 이렇게 계산해보면 5.729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세타 도가 아니라 세타 분이죠. 세타 도는 코어 턴젠트 1500분의 2.5를 하고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나오는 값은 5.7295가 되네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1이 되고 3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정답은 5.730이 되겠죠.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고 했으니 요 0은 같이 포함해서 기입 표식을 해줘야지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그냥 단순하게 삼각함수를 써서 턴젠트 세타 값을 구했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세타 도고 요거는 2분의 1 세타 도가 될 거고 2.5cm니까 여기 하나는 1.25cm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턴젠트 이렇게 구하고 나서 이 세타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거리 대비 2.5cm잖아요. 그런데 이게 15m입니다. 센티미터로 곱하면 1500cm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밀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제가 표시했던 그 방법으로 답을 구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는 단순 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돼 있죠. 57점
3 곱하기 60 곱하기 h분의 d. 아까 말했던 턴젠트 세타 값을 어떤 수치와 표기한 값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를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해주는 60인 거고요. 식을 외워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요 식을 외우신 다음에 h와 d 값을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는데,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턴젠트 세타의 값은 얼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때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7.3 이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볼 때 기억에서 사라질 숫자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외우는 식이 아니라 최대한 이해하는 측면으로 하셔야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자가 한 손을 사용하여 무게 WL 100N인 작업물을 들고 있다. 물체의 쥔 손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는 30cm이고 손과 아래판의 무게는 10N, 손과 아래팔의 무게중심은 팔꿈치로부터 15cm가 떨어져 있고 팔꿈치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팔을 내밀어서 물건을 들고 있어요. 이 물건의 무게는 당연히 아래로 작용을 하겠죠. 100N의 힘이 작용되고요. 손과 팔, 이 무게 전체가 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 10N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꿈치와 무게까지의 거리는 30cm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까지 팔꿈치와의 거리는 15cm이네요. 모멘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멘트 전체의 합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모멘트 작용할 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팔은 어떻습니까? 팔꿈치를 기점으로 해서 무게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손과 아래팔의 무게 또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10N과 마이너스 100N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기점으로 지금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인해서 얘는 위쪽으로 지지해주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모멘트 B라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N에, 자, 모멘트 기점으로 해서 15cm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곱하기, 일반적으로 모멘트는 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0.25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100N 곱하기 0.3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우리가 구하려는 MP는 0이다. 마이너스 1.5 뉴턴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30 뉴턴 미터 플러스 MP는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30을 하면 마이너스 31.5 뉴턴 미터가 되는 거고, 플러스 MP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MB를 놔두고 이 앞에 있는 수를 이항을 하게 되면 MP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기호로 바꿔줘야 되니까 31.5 뉴턴 미터가 되는 거겠죠. 팔꿈치에 걸리는 모멘트는 31.5 뉴턴 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조정 장치가 있고요.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조종 장치의 레버의 길이가 10cm입니다. 30도 움직여 보니 얘가 이 옆으로 1cm 이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CRB는 얼마인가? 자, CRB는 조이 표이라고 했죠. 표시 장치의 이동 거리는 1cm 알겠는데, 자, 이 레버의 움직인 거리는 여기에 이미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의 둘레만큼 움직였는데 30도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2πr이죠. 2πr 중에 실제적으로 전체 원에서 요만큼만 움직였기 때문에 몇 부분만큼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조이는 360도 중에 30도만 움직였죠. 곱하기 2π r이죠. r은 10cm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분해, 자, 표이는 1cm 움직였네요. 1cm. 이렇게 하면, 자, 요거 위에는 조이가 되는 거고, 그죠? 표이는 1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게 되면 5.23598 정도가 나오네요.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 한 트리가 나왔을 때 양쪽으로 분류가 되면 총합이 1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지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 B와 0.4를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9로 갖고 0.1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왔죠. 그러면 A의 값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눠줬으니까 한쪽 갈래가 0.2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0.8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가 또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이 위랑 상관없이 요 두 개의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0.4가 나왔으니까 B는 0.6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가지가 하나 더 뻗어졌는데 요거는 이렇게 0.9, 0.1 해서 1이 나왔고요. 자,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총합은 마찬가지로 1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이 위쪽에 있는 수를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0.48이 나온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숫자, 즉 여기 부분이 0.8 곱하기 0.6을 하면 0.48이 나오겠죠. 그러면 C는 마찬가지로 0.9 곱하기 0.4 곱하기 0.8이 나오면 C가 나오겠죠. 그래서 C는 0.288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0.1 곱하기 0.4 곱하기 0.8을 하게 되면 0.03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0.2는 0.2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0.2가 나옵니다. 작업자 오류 발생 확률 10%, 기계 작동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 확률 10%, 기계 작동 오작동 확률 5%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통합적인 신뢰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업자 오류 발생률 R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90%가 되는 거죠. 0.9, 그죠? R1이. 그리고 이 작업자는 독단적인 어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자의 역량이 고스란히 신뢰도로 가야 되겠죠. 기계 소프트웨어, 자, R2 같은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신뢰도는 0.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머신에 관련된 R3는 오작동 확률이 5%이기 때문에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모두 다 영향이 주어지고요. 작업자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로 그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신뢰도는 0.9 곱하기
1 마이너스 0.95 곱하기 1 마이너스 0.9를 하게 되면 실제적인 토탈 신뢰도가 나오겠죠. 값을 구해보면 0.8955의 신뢰도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를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NIOSH 들기 작업 지침 계수 6가지를 쓰시오. 약어를 쓸 경우에는 설명을 추가하시오. 즉 약어를 쓰면 명칭이 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를 외우기 전에 직장을 생각해 봅시다. 직장은 일반적인 사람은 평생 직장을 원하죠. 그것의 비결은 바로 상사와 거리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즉 상사에게 안이과도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사와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자, 그래서 평생 직장을 다니기 위한 비결은 상사와 어떤 거리를 좁히는 빈도를 많이 높여줘야 되겠죠.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평직 비결 거리 빈도다. 평직 비결 거리 빈도다. 그런데 이 평생 비결 거리 빈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말 아프죠. 그래서 한탄합니다. 정말 평생 직장으로 남는 그런 승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에이씨 되게 아프죠. 쭉 연결해서 외웁니다. 평직 비결 거리 빈도, 정말 승리는 에이씨 되게 아파. 그래서 하는 H가 되는 거고요. 승리는 우리가 V죠. 빅토리의 약자 V. 그 다음에 A, C, D게 D, 아포, 포, F, 아포, 포,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기 작업 지침의 개수 6가지는 평직 비결 거리 빈도, 평직 비결 거리 빈도, 평직 비결 거리 빈도 해서 수평 개수, 수직 개수, 비대칭 개수, 결, 합 개수, 거리 개수, 빈도 개수. 간단하게 영어를 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써도 되죠. 그죠? 수평은 horizontal, 수직은 vertical, 비대칭은 asymmetric, 그리고 결함은 coupling, 거리는 distance, 그 다음에 빈도는 frequency, 이렇게 해서 그 앞자를 따서 HM, VM, AM, CM, DM, FM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요 영 단어에 약하신 분은 여기까지 외우면 되죠. H 정말 승리, V는 마음이 H 되게 아파, A, C 되게 F 아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기 작업 지수 개수 6가지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평생 직장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상사와 거리를 좁히는 액션을 많이 취해야 되는데, 그게 자주 있어야 되죠. 한 번 다가선다고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야 하다 보면 상사의 마음을 맞추다 보면 자기 자존심을 구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평생 직장인 부분을 우리가 직장생활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줘서, 정말 승리는 H 되게 아파. 그래서 하는 H, 승리는 V, A, C 되게 아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평직 비결 거리 빈도, 평직 비결 거리 빈도다. H 정말 승리는 V, A, C 되게 아파, F.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평계수, 수직계수, 비대칭계수, 결합계수, 거리계수, 빈도계수, 평직, 비결, 거리, 빈도. 정말 승리는 A, C, D게 앞으로 H, V, A, C, D, F 해서 다 M을 붙이면 되겠죠. 근골격계 부담 작업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글로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5가지는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1호 같은 경우엔 4시간이고요.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1호는 4시간이고 2호부터 5호까지는 2시간이더라고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작적인 부분을 키보드, 마우스 등의 조작 작업을 할 때 우리가 4시간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2호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어떤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반복적인 작업.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을 다 얘기하면 되죠.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네, 이것들에 대한 반복 작업. 3호는 위치 상태입니다. 위치 상태. 머리 위에서 손이 움직이느냐, 어깨 위에서 팔꿈치가 움직이느냐, 몸통 뒤로 팔꿈치가 움직이느냐, 몸통에서 어떻게 이제 떨어지는 개념으로 2시간 이상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몸을 불편한 상태로 고정한 상태로 작업하는 걸 2시간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지지 없이 목을 틀어서 한다든가 허리를 구부리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를 2시간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몸을 어떻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고정을 안고 작업을 하게 되면 불편한 부분의 근육 쪽에 막 경련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 불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2시간 이상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상태, 뭐 용접 작업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처럼 불편한 상태로 2시간 이상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쪼그려 앉기 또는 무릎 굽힌 상태에서 앉아서 작업하는 이런 이유들이 이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고시하고 있네요. 자, 이제 나머지 6호부터 11호까지 부분에서는 처음에 2개는 시간과 무게, 시간과 무게. 6호 같은 경우에는 자, 2시간 이상 1kg 또는 2kg에 상응하는 어떤 손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손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동시키거나 이런 것들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가락으로 올리는 건 1kg, 짚는 거 한 손가락으로 짚는 거는 2kg 이상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호 같은 경우에는 총 2시간 이상 작업을 함에 있어서 들 때 4.5kg 이상을 드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들기라든가 쥐기. 자, 6호, 5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총 2시간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한 손가락으로 올리는 거는 1kg 이상, 한 손가락으로 짚는 거는 2kg 이상,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들거나 쥐는 거는 4.5kg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기준을 넘어선다는 거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고, 이게 장기간 누적이 되면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담 작업이 된다는 의미죠. 8호와 9호는 무게와 횟수입니다. 무게와 횟수. 문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죠. 25kg 이상을 10회 이상 들기 작업인 거죠. 25kg 이상의 무게를 10회 이상 들기 작업할 경우. 8호와 9호는 횟수와 무게를 서로 크로스하는 겁니다. 크로스 10kg. 그 다음에 25회 무릎 아래서 들기, 어깨 위에서 들기, 팔 뻗어서 들기. 자, 다음 10호와 11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4.5kg의 무게를 1분의 2회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들기 작업을. 그리고 11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총 2시간 이상 1시간에 10회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골격계 부단 작업에 관련된 출제가 의외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지문으로 쭈루룩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조건과 시간적인 수치적인 부분을 언급돼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1호부터 5호까지 이미지적인 부분, 숫자적인 부분, 어떤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상황적인 부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더 쉽게 외우고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6호부터 11호는 6호, 7호는 시간과 무게, 손작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8, 9, 5 많이 나오죠. 25kg, 10회, 들기 작업. 어떤 위치적인, 들기적인 부분은 25kg과 10회, 이 부분을 크로스해서 10kg, 25회. 이 정도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